자,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 PM이 많이 밀리던데요. 이 장중에 12%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8에서 9% 낙폭을 기록하거든요. 결국 실적과 맞물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 이 때문에 주가도 밀리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에코프로 PM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토막 낼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볼 필요는 있고요. 뒤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국내 증권사도 에코프로 PM의 실적단에서의 분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리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반토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PM 주가 반토막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투자 의견 또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는 투자 의견이 이전에 중립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비중 축소로 더 낮췄고 기존은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었는데 6만 2천 원까지 내려잡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PM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대치를 하회했거든요.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 EV 캐소드라고 하는 거는 캐소드가 배터리 양극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쪽 전기차 시장 안 좋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양극재 쪽 그런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2분기 전반적으로 기대치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사실 이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SS양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PM이 고객사였는데 에코프로 PM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 M도 고객사로 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JP모건에서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 듀얼 소싱이라는 거는 고객사를 양쪽에 두고 우리가 한번 제품을 공급받아 보겠다라는 건데 이건 에코프로 PM 쪽에서 한국 기업과의 또 다른 경쟁 체계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물량 출하에 대한 감소, 그러니까 팔리는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안 좋았는데 또 고객사 관련해서 경쟁 관련한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원통형 캐소드 매출이라고 해서 캐소드는 배터리 양극재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30% 가깝게 는 흐름들은 그래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단서 하나 묻습니다.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만약에 이쪽으로도 진입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에코프로 PM의 물량과 수익성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흐름 때문에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눈여겨보게 되는데 물론 여기도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3원기 양극재 출하량 이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을 기대치보다 좀 낮춰야 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가에 좀 반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런 부분으로 좀 조정을 했는데 이제는 먼 미래를 보는 게 약간 뭐랄까 주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2028년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가치는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실적 이런 부분을 반영이 되면 그때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은 주가에는 이런 부분을 실리지 않았다는 단서 하나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증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정도 실적에 선반영되면서 가는 게 보통 공식인데요. 2028년 수주가 그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도 증액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언급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일단 흑자 전환됐지만 63% 1년 사이에 좀
깎인 흐름들은 있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익은 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유럽의 프로젝트 공백은 좀 여전할 것 같고 북미 ESS 연회 이거 좀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북미 ESS 향 물량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량 손실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데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셔야 되고 유황도 부담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좀 깎였는데 기대치는 하회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감익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하반기 증액이 제한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15만 4천 원으로 내려잡으면서도 지금 주가의 그 수준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은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내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포인트는 유지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좀 포인트였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합니다.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 매력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을 요즘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그런 부분 대다수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특히나 이 에코프로비엠이 장중 12% 넘게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인데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에서 7% 떨어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무겁게 하고 있지만 사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반도체 기판, 인쇄 회로 기판, PCB, MLCC 이쪽 또 강하게 잡아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상무라는 또 의미 있는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그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년간은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보면은 반도체, 특히 이제 빅테크 메모리라고 하든지 또 AI 기판 이런 쪽 수요 충족률이 60%밖에 그러니까 니즈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빅테크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흐름들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나 과소 투자의 리스크를 경계한다라는 건데 투자를 적게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충족 메모리 수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데 지금 공급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이 매년 2월 되고 있어서 메모리 공급 업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나 AI 기판 공급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3년 정도 향후입니다. 공급 부족 사태에 지금 고객사들이 시달리고 있는 바 공급하는 메모리 기판이나 여러 가지 핵심 부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공급 업체는 갑중에 갑일 수밖에 없다라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로 공장이 완공되거나 풀가동하는 데 3년 이상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9년 이후에 수급이 완화가 된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장 방증할 수 있는 데이터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의 흐름들을 쭉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고객 수요가 엄청납니다. 어떤 거에 비해서 가용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대폭 초과하는 수요가 붙고 있다는 걸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쪽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5년 내 최고치 매출 성장을 가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37%나 붙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빅테크들은 메모리도 그렇고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AI 기판 가격을 올려서 이걸 신규 클라우드 계약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절하죠. 왜냐하면 제품 공급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제품 수요는 많은데 이게 원하는 만큼의
제품을 자신들이 조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애플 입장에서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공급이 제약이 걸릴 수가 있으니 아이폰 프로 조금 더 신모델이죠. 이런 부분을 출하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주는 괜찮을 수 있지만 애플 같이 고비용 부담을 가져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K 부품 업체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오히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KB증권에서는 반도체 최선호주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최소 3년간 괜찮다라는 의견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 주가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 오늘 살펴볼 텐데 아침에 나온 증권사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 섹터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과대 낙폭된 그런 섹터.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뭐가 있을까? 계산기 두드리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선주 커버를 하고 있는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의 리포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한승환 연구원입니다. 네, 정말 조선주도 대표적으로 낙폭 과대 섹터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올해 조선 3사 분기 합산 영업이익만 놓고 보자면은 1분기 1.6조 원에서 2분기 2.1조 원까지 30% 급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5월 24일에 146조 원 최고점을 찍고 7월 31일 95조 원까지 단 2개월 만에 35% 급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선 3사의 12months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ER로 보자면은 15배 미만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는 조선업 주가 상승 사이클 시작된 23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펀더가 무너진 것이냐? 이는 아닙니다. 수주 장교 규모가 과거 제2차 슈퍼사이클 구간에서 최고점인 5,227만 CGT 대비해서 15%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고 당시 조선 3사 합산 영업이익의 최고점이 6.6조 원에 그친 반면에 향후 예상되는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만 6.2조 원이고 내년에 9.7조 원, 그리고 2028년에는 13.6조 원으로 수익성은 과거 고점 대비 약 2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사행정 중속 엔진이라든지 플로팅 데이터 센터, SMR, 특수전 사업까지 추가적인 이제 기존 상선에서 탈피해서 기초 성장 체력을 더 가져가 줄 수 있는 신사업 성장 동력까지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와 전혀 똑같지 않은 오히려 더 좋은 펀더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는 기자재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기자재 종목들이 조선사 종목 대비해서 더 높은 멀티플을 받던 게 당연시 됐어 왔는데, 지금 뭐 엔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거의 10배에서 뭐 12배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조선사 종목보다 지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뭐 결론적으로는 조선하고 기자재 종목 모두 다가 실적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이익은 뭐 사상 최고 사이클 향해 가고 있고, 수주장고라든지 선가 등 기초 체력 안정적인데 주가만 단기간에 좀 수급 문제로 급락한 상황이라서 상승 사이클 시작된 23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전형적인 낙폭과대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안정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주가 레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낙폭 과대 국면이고 사야 한다
라는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2달 새 35% 조선주가 폭락을 했고 이 수준이 23년 4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니까 많이 떨어진 건데 그렇다면 조선주 V자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하반기 모멘텀 궁금하고요. 탑픽 종목까지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하반기 조선주 모멘텀은 실적 당연히 안정적으로 성장세 이어나갈 전망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신성장 동력들, AI 데이터 센터양 사행정 중속 엔진 캐파 증설이라든지 플로팅 데이터 센터 SMR 그리고 미국 함정 사업 같은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가면서 주가 상승세 이어가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사 종목 중에 탑픽은 방금 말씀드린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구조적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을 제시를 드리고요.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는 가동률 상승, ASP 상승 효과, 그리고 안정적인 수주 잔고 및 수주 실적 보여주지만 현재 조선사 종목보다 낮은 멀티플 갖고 있는 엔진 업체인 하나엔진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을 조선주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조선주 관련해서는 3가지 탑픽 종목을 친절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실적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많이 떨어진 대한 저평가 관련주이기도 하고 AI 데이터 센터향 모멘텀이 성장 동력으로 또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군요. 앞으로 잘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까지의 매력 봐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의 분석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선주 섹터에 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앞서서 제가 에코프로 BM이 오늘 뚝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문제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LG화학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첨단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눈에 띄시죠? 여기에서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는 좀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37만 원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네요. 일단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섹터도 좀 중요하게 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첨가를 했고요. 저가 납사 효과가 소멸됐다라는 건 사실 이제 상반기에 저가 납부타, 그러니까 원료가 좀 쌌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았는데 이제 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간 좀 무게감이 좀 느껴질 가능성이 석유화학 섹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동 설비 쪽 타격을 입었잖아요. 뭐 가동이 중단되고 나오지 않고 이제 이런 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쟁 이전 대비했을 때 수급은 어느 정도 좀 개선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왜?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첨단 소재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볼 그런 이슈인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는 마이너스 230원, 그러니까 적자 났지만 1,175억 원을 좀 흑전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말부터 GM 물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신규 고객사 고객사 쪽에 이제 판매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출하량 상반기에 좀 달라지는 거, 가동률도 좋아지는 거 보입니다.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거의 최대 40%까지 늘어나니까 엄청이 적자 폭이 확 줄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들 LG화학에는 나타나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북미 쪽 ESS 분리막 출하량 좀 늘 것으로 보이고요. 고수익, 그러니까 전자소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수익성이 좀 좋으니까 실적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니 해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진 않은 이유가 첨단 소재에 있다는 것과 하반기 조금 더 좋아진다는 데에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제철은 제철이었네.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제목을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거든요. 이 포스코홀딩스를 볼 때는 이쪽 가치를 좀 잘 따지셔야 되는데 철강, 리튬입니다. 철강은 한 23조 가치가 반영이 됐고 리튬은 3조 정도 가치가 반영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될지 이쪽에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목표 주가 떨어뜨렸지만
하지만 그래도 PBR 0.3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최저점이다. 굉장히 저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본업과 자회사 쪽 개선이 되면서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섹터 지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쭉 봐드리는 겁니다. 소재는 410억 원으로 흑자 전환 이런 이슈 나와 있고요. 하반기에 국내 철강이나 2차 전지 소재 쪽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얘기를 해놨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리튬 2단계 풀가동 인증제 판매가 좀 좋아진다라는 흐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튬 같은 경우에 생산이 많이 되면서 판매도 좋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펀더멘털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지만 저점 수준에 있는 저평가 매력, 포스코 홀딩스도 포함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S&T 모티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낮는데 이렇게 낮아 보일 때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만큼 오늘의 머니코드는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포인트로 스토리텔링을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는 방산 수출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모토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부터 외형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2%대에 머물지만요. 내년은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 구간에 좀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신규 매출원이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향 제동모터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잘 걸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양 EOP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오일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을 쉽게 하고 좀 유연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대 트랜시스양 구동 모듈 같은 경우에는 바퀴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모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S&T 모티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구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당 수익률도 한 6.4% 되는 것 같고요. PER 7배 중반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2분기 매출 비중이 한 12%라고 하는데 반도체 장비 쪽의 수익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도 32%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반도체 장비 딴에서에 대한 매력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동국제약 보면은 수출 증가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다. 뭔가 좀 답답한 구간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드시죠? 목표주가 상단연이고요. 여기에 헬스케어 화장품 쪽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수출이 올해 굉장히 괜찮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 미국은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미국 비중이 굉장히 좀 느나 봐요. 한 40%로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섹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트랙, B2B 쪽 이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로벌 더마 화장품으로 입지를 좀 강화할 것이다. 더마 화장품이라는 것은 정말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화장품,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화장품으로 브랜딩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리 얼타뷰티나 돈키호테에 입점하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호텔신라인데요. 여기가 이제 면세점과 호텔이 순항한다라고 하면서 대신증권에서 9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고요. 시내 면세점의 영업이익률 안정적이고요. 인천공항에서 이 부분 이제 철수를 하면서 공항 면세점 손익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내점, 인천공항 그런 실적 때문에 전사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대신증권이 호텔신라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면세점과 호텔에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호텔신라까지 알아봤습니다.